네, 안녕하세요. SAP 코리아 신지연입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동 영역에서 ECC 대비 S/4HANA의 변화 사항에 최근 업데이트된 S/4HANA 2021 변화 사항까지 더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물동 영역에 있어서 변화의 바탕이 되는 사항들과 이제 대략적인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양 관리를 포함해서 영업과 구매 그리고 생산 관리 영역의 세부 변화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지스틱스 영역 전반의 변화 사항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S/4HANA 물동 영역의 각 모듈 변화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물동 관점에서 혁신의 바탕이 되는 사항 크게 세 가지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보시면 ERP 밖에 있던 기능들 그리고 산업 특화 기능이 코어인 S/4HANA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더 탄탄하게 엔드투엔드로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단순화된 데이터 구조 덕분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죠. 축소된 테이블이라든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덕분에 이제 높아진 시스템 퍼포먼스가 물동 영역의 기능과 프로세스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먼저 각각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기존에는 코어를 중심으로 주변의 기능을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에로비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 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러실 필요 없이 이제는 많은 기능과 프로세스들이 심플하게 코어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SAP S/4HANA는 2015년 출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디지털 코어를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 기조로 매년 새로운 버전이 릴리즈가 될 때마다 S/4HANA의 커버리지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CRM이라든지 SCM 그리고 SRM의 일부 또는 전체 기능이 S/4HANA 안에 탑재가 되면서 이제 ERP 기능 중에서 겹치던 기능들은 전략적 솔루션의 기능으로 대체 또는 권장이 되고요. 또 각 업무 영역의 솔루션 중에서 일부 기능은 이제 별도의 활성화 없이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코어의 기능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먼저 기존의 CRM 영역에서 S/4HANA로 들어온 기능입니다. 이 중에 보시면 여기 세일즈, 그러니까 영업관리 영역과 이제 서비스 영역이 기존에 있던 CRM 영역에서 ERP, 그러니까 코어 영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S/4HANA로 오게 되면서 커스터머 매니지먼트, 즉 고객 관리 관련된 기능이 영업 활동 관리, 그리고 리드 관리, 영업 기획 관리 이런 기능들이 이제 신규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왜 S/4HANA 안에 있어야 하나를 살펴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쭉 비즈니스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매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고려를 하시면 또 ERP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엔드투엔드로 비즈니스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구조를 S/4HANA 안에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매 영역에서는 이제 중요하거나 전략적인 자재에 대해서 거점 또는 본사에서 좀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구매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센트럴 프로큐어먼트 프로세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렇게 각 법인의 이제 거점별 시스템의 독립성은 보장을 하면서도 이제 통합 구매 데이터 연계를 위해서 사전 정의된 인터그레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는 센트럴 프로큐어먼트를 통해서 이제 전사의 구매 요청, 소싱, 계약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통제권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제 또 피오리 앱에서 연계되어 있는 전 시스템의 통합 구매랑 관련된 데이터를 허브 시스템에서 또 모니터링 하시고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산관리 측면에서 좀 보시면 기존의 SCM 영역에서 S/4HANA 코어로 들어온 것들이 또 있습니다. 기존의 SCM 쪽에 좀 더 고도화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는 SAP ECC와 APO
이 두 가지 솔루션을 서로 인터페이스해서 활용을 하셨는데요. 에스파나로 가게 되면서 이제 기존에 APO에 있던 뭐 세부 스케줄링을 위한 그리고 일정 계획을 위한 PPDS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납기 약속 그리고 뭐 ESPP라고 하는 서비스 부품 계획 같은 이런 공장 중심 계획을 위한 다양한 엔진들이 에스파나 안에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에스파나 코어와 이제 동일한 환경에서 계획과 실행을 수행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덕분에 기준 정보 관리가 굉장히 단순화가 되었고 또 인터페이스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창고와 운송 관리를 위한 EWM과 TM입니다. 이제 과거의 SAP ERP, 즉 ECC 버전에서는 LE 모듈에서 관리되던 기능들이 이제 고도화가 되어서 배송 관리는 TM, 그리고 창고 관리는 EWM이라는 솔루션으로 탄생을 했고요. 이 EWM과 TM은 이제 고객사의 상황, 뭐 예를 들어서 물류 운영 형태라든지 물동량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SAP S/4HANA 임베디드 EWM 또는 TM 그리고 사이드카 형태로 이렇게 단일 인스턴스로 구축할 수 있는 옵션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고객 수주 생산, make to order 생산 방식을 좀 프로세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양 관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존의 ECC에서도 사양 관리, 즉 베리언트 컨피규레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좀 더 S/4HANA에 최적화된 기능과 이제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2017년에 어드밴스드 VC라고 하는 게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드밴스드 VC의 특징을 좀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프로세스 통합 그리고 확장인데요. 기존의 ECC보다 더 확장된 비즈니스 영역에서 사양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시고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높은 업무 효율성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하나 데이터베이스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이제 고성능 컨피규레이션 엔진이라는 게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엔드 응답 시간이 상당히 빨라졌고요. 또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자 환경에서 주문 프로세스를 빠르게 진행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사양 값 기준으로 제공되는 분석 리포트입니다. 이제 제품 레벨에서 더 내려가서 사양 값 기준으로 사용자가 직접 레포트를 생성을 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기능과 프로세스 중심으로 좀 더 확장된 S/4HAN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다음은 산업 특화 기능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ECC 환경에서는 25개 산업 중에서 고객 산업 특성에 맞게 이제 필요한 산업 특화 솔루션을 이렇게 애드온 해서 활용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 요즘처럼 좀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특정 산업에 요구됐던 기능들이 다른 산업에서도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산업 특화 기능들이 또 ERP 코어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좀 간략히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각 산업에서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주요 기능들이 이제는 S/4HANA 안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 혹은 새로운 산업으로 우리가 확장할 계획이다 라고 하시면 그냥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S/4HANA로 들어온 산업 특화 기능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소개드릴 기능은 자재 코드 길이 확장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자재 코드 길이가 18자리로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기능을 활용하셔서 40자리까지 확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주로 자재 코드를 좀 유의미한 체계로 관리하시던 많은 고객분들이 몇 년 동안 ERP를 사용을 하다 보면 자재 코드가 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곤 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시면 이런 기능을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패션, 리테일 또는 홀세일 산업에서 많이 쓰이던 세그멘테이션 관리 기능입니다. 이제 S/4HANA에서는 재고 관리를 할 때 조직 관점에서의 회사, 플랜트 그리고 저장 위치별로 관리가 가능하고 이제 그 외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랏 단위의 배치별로 또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에스포아나에서는 이제 추가로 이제 세부 특성 단위의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또 기본 구분 단위로 정의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치랑 유사하게 회사가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제 세그멘트별로 뭐 구매 오더, 판매 오더, 재고 관리, 그리고 재고 평가 이러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혁신의 바탕이 되는 세 번째 요소는 단순화된 데이터 구조입니다. 이제 인메모리가 기존의 디스크 기반의 DB 성능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SAP는 새로운 플랫폼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몸소 체감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그 DB 구조를 밑바닥부터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능 개선 덕분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서머리 테이블들을 모두 없애고 이제 데이터의 핵심이 되는 기준 정보랑 트랜잭션만 남겼고요. 이렇게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데이터 모델 덕분에 첫 번째로는 이제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복잡도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무엇보다도 이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단순화된 재고 관리 데이터 모델 덕분에 이제 수불 관리에 있어서도 이제 혁신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제 기존에는 퍼포먼스를 높이고 또 빠른 레포팅을 위해서 존재했던 어그리게이션, 즉 집계 테이블 또는 인덱스 테이블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제 메독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MKPF 또는 MSEG 같은 테이블들이 통합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축소가 되고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덕분에 퍼포먼스가 높아지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실시간 백플러시가 가능해졌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기존에는 백플러시 수행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주로 밤에 배치 작업 형태로 많이들 활용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오더 건수랑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백플러시가 가능해지면서 시스템과 실제 창고 간의 실시간 정물 일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실시간 재고 가용성을 확인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MOQ 또는 이제 발주 주기를 좀 더 최적화해서 안전 재고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SAP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ERP 밖에 있던 기능들, 즉 SAP 비즈니스 스윗에서 코어로 그리고 또 산업 특화 기능들이 코어인 S/4HANA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엔드투엔드로 물동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화된 데이터베이스랑 데이터 구조 덕분에 이제는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업무 진행과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이 그러면 S/4HANA 물동 영역 전반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4HANA 로지스틱스, 즉 물동 영역에서의 주요 혁신 방향은 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루션 커버리지 확장인데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ERP 밖에 있던 기능들 그리고 산업 특화 기능이 S/4HANA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더 탄탄하게 엔드투엔드로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능화된 업무 프로세스인데요. 머신러닝이라든지 AI 이런 신기술들이 영업, 구매, 생산 같은 이런 물동 업무 프로세스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을 S/4HANA 물동 영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지금부터 각 모듈에 이런 혁신 방향들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를 좀 초점을 두고 영업 관리부터 각 모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 관리 영역입니다. 이제 영업 관리 측면에서 S/4HANA 2021의 주요 특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먼저 고객 주소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효율적인 주문 프로세스, 주문 처리 프로세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신규 피오리 앱,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 처리를 통한 자동화, 또 이제 영업 문서 대량 변경 기능인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욱 강화된 영업, 그리고 승인 결제 프로세스 지원인데요. 이제 기존에도 제공을 하고 있었지만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고요. 이제 워크플로우 관련해서는 이메일 알림 기능이 새로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S4하나의 기준 정보 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개념의 도입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파트너랑 관련을 해서 2021에서는 여기 파란색 딱지로 이렇게 2021이 붙어 있으면 이번에 업데이트된 사항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기존에는 주소별로 비즈니스 파트너를 생성해야 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비즈니스 파트너의 여러 개의 주소 관리 기능을 통해서 이제 더 간소화된 기준 정보 관리 체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나 공급업체가 신사옥을 지어서 이사를 갔다거나 아니면 공장을 이전했다거나 하는 이런 경우에 이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간별로 주소에 대한 유효기간 관리, 그리고 변경 이력 관리도 가능하고, 또 용도, 예를 들어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고객한테 납품할 때는 A라는 주소로, 그리고 청구할 때는 뭐 B라는 주소로, 이런 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기준 정보를 관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정보에 이어서 다음은 판매 계획 영역입니다. S4하나에서는 수량 계획 그리고 금액 계획 이렇게 유형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판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한 화면에서 이렇게 계획을 조회한다든지 생성한다든지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제 과거에는 판매 계획 업로드를 위해서 엑셀 다운로드 그리고 업로드 기능을 개발을 통해 구현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S4하나에서는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엑셀 형태로 된 판매 계획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엑셀 작업 완료 이후에 다시 업로드해서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표준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관리하는 이유는 결국 계획 대비 실적을 확인하고 그 차이를 인식해서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최적화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함일 텐데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계획 대비 실적을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유연하게 다양한 형태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분석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또 다시 차트를 만드는 이런 부가적인 업무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제 바 차트나 표 이런 형태로 보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원형이라든지 꺾은 선, 그리고 누적 막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차트를 선택해서 사용자가, 이제 현업 담당자분들이 직접 원하는 대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업관리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이 적용된 시나리오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견적 전환율 예측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미 나간 견적건에 대해서 후속 수주로 전환될 예측치를 시스템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고객한테 견적을 제출하면 한 몇 % 정도가 주문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객의 과거 견적 전환 이력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는 거죠. 이런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영업 담당자는 이번 달에 이제 달성 가능한 예상 수주 규모를 또 사전에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영업관리의 주문 처리 방식이 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SAP ERP, 즉 ECC 버전의 화면이 이렇게 좀 딱딱하고 입력할 것도 많아 보였죠. 그런데 이번에 S4하나 2021에서는 이제 판매 오더를 생성하는 앱이 피오리 화면으로 좀 더 직관적이고 심플하게 새로 나왔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판매 오더를 처리하기 힘든 회사들이 있죠. 몇 명 안 되는 담당자분들이 이제 대량의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회사들은
예전에 아바압으로 개발을 해서 엑셀 업로드를 하고는 하셨는데 이제는 추가 개발을 하지 않고서도 엑셀을 업로드해서 이제 대량의 판매 오더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표준으로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또 진화를 해서 이제는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판매 오더를 자동 생성해주는 기능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지능형 처리 시나리오까지 3단 변화가 이번에 2021에 다 들어오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지능형 처리 시나리오라고 하면 여전히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음 페이지에서 예시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고객의 고객들이 발주를 우리 고객사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사에서 메일로 주문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 메일 안에 첨부 파일이 PDF로 있을 텐데요. 이걸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ERP 업로드를 하셔도 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IRPA라는 걸 접목을 해서 이제 메일이 오면 자동으로 첨부 파일을 빼다가 그 첨부 파일을 다시 ERP에 업로드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업로드된 PDF 파일을 가지고 BTP, 즉 SAP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 위에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머신러닝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추출된 내역을 가지고 다시 ERP로 보내서 실제로 그런 고객이 있는지, 제품 코드가 있는지,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 그리고 밸리데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판매 오더를 자동화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문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지능형 시나리오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S/4HANA 외에도 머신러닝이라든지 아니면 RPA 같은 이런 BTP와 연계된 흐름으로 SAP 솔루션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익히 아시는 SD 모듈의 판매 오더 생성이랑 관련된 변화 사항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은 사양 관리 측면에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한 판매 오더 생성 화면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기존의 클래식 VC, 그러니까 기존의 SAP ERP 기반의 이제 구성형 자재의 판매 오더 생성 화면인데요. S/4HANA로 가게 되면서 어드밴스드 VC에서는 이제 피오리 기반의 편리한 사용자 환경에서 구성형 자재에 대한 견적 생성 그리고 판매 오더 생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성형 자재의 하위 구성품에 대한 옵션 구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구성을 했는데 이미 동일한 옵션 구성값을 가진 자재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시스템이 찾아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고객이 선택한 이런 옵션에 따라서 변경되는 가격 조건도 확인을 하시면서 더 빠르고 손쉽게 판매 오더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구성형 자재 판매 시나리오가 새롭게 2개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옵션을 고르면 고객이 선택한 옵션 기반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범위에서 조금 더 넓어져서 이제 ETO라고 많이 부르시는 엔지니어 투 오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방식의 주문 생산, 즉 설계부터 고객의 요구사항을 담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 정의된 값 외에도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값으로 판매 오더를 생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업과 엔지니어링 간의 협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시나리오는 판매 키트 시나리오인데요. 이 세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원하는 옵션을 선택을 하면 사양품이나 구성형 품목을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고객이 옵션을 선택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반제품이나 구성품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걸 세트화해서 묶어서 판매하는 이런 키트 형태로 납품되는 시나리오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조금 더 새로운 프로세스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더해서 어드밴스드 ATP, 즉 주문 가용성 관리랑 사양 관리가 또 접목이 돼서 이제는 사양별 할당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양 관리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품별 수량 할당 그리고 주문 가용성 관리도 이제 제품을 이루고 있는 옵션 값, 그러니까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기준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영업조직 1710은 해당 제품의 모델이 스탠다드 그리고 포크 크기가 스몰인 자재에 대한 수주를 11월 16일까지는 3개 그리고 23일까지는 5개 이후로는 뭐 4개, 6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양 값을 기준으로 세밀한 주문 가용성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제품 복잡성이 높아지게 되면 효율성은 좀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이렇게 제품 할당 레벨이 더 디테일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 구성품 수준에서 주문 통제를 수행하시고 또 효율적으로 주문 가용성을 점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양관리 측면에서 또 다른 변화 사항은요. 이제 앞뒤로 프로세스 통합 그리고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단으로는 PLM 영역의 개발 요구 사항이랑 연계가 돼서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연계된 제품 설계 그리고 구성형 자재 생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양을 접수해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PPDS라고 하는 생산 계획 솔루션이랑 연계가 돼서 제품의 사양 기준으로 특화된 생산 계획을 스케줄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뿐만 아니라 차량 관리 솔루션인 VMS와도 이제 연계가 강화되는 흐름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영업 관리로 좀 돌아가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영업 영역에서는 우선 영업 주문 그리고 대변 메모 요청, 견적, 반품 이런 영역에 대한 워크플로우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2021에서는 판매 계약, 무상 납품 오더, 그리고 차변 메모 요청에 대한 워크플로우까지 새롭게 추가가 돼서 엔드투엔드로 영업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유연하게 이렇게 결제 조건이랑 결제 선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영업조직이 1710이면 무조건 결제를 태워라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제 특정 법인일 때만 결제를 태운다거나 특정 고객일 때만 아니면 주문 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만 결제를 태운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결제선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1차 결제자는 누가 될지, 그리고 2차 결제자는 누가 될지 이렇게 결제선을 정의를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각 차수별로 복수의 결제자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1차 결제로 끝나지만 만약에 여기에 이제 프리컨디션이라는 게 있죠. 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는 2차 결제까지 가야 해 하고 차수별로 이렇게 추가 결제 조건도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인을 요청하고도 몇 시간이 지났는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승인자가 깜빡 잊거나 놓쳐서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시간이 얼마가 지나도 승인이 나지 않으면 승인자에게 이메일로 알림을 보내줘 하고 후속 액션을 사전에 정의를 해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정해둔 이메일 템플릿이 자동으로 발송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누가 이 이메일을 받을지 그리고 알림 수신자를 승인자로 또 설정을 해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일 처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하고 처리해야 될 때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승인 프로세스에 대한 리드 타임을 훨씬 단축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이어서 승인자는 어떤 프로세스로 승인 처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업부서의 승인권자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PC로 혹은 이제 외근인 경우나 아니면 요즘처럼 좀 재택근무가 확산된 환경에서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이제 승인 요청 내역을 확인을 하고 결제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알림이 오게 됩니다. 클릭과 동시에 승인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상신된 견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영업 담당자의 코멘트라든지 아니면 첨부 파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승인,
반려 혹은 뭐 재처리 지시 이런 것들을 손쉽게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멘트를 남기시면서 또 동시에 액션을 취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승인이 나게 되면 이제 후속 프로세스가 쭉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라에도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측 납품 지연이라고 하는 앱을 보시면 이렇게 완료되지 않은 판매 문서들이 쭉 뜨게 되고요. 이렇게 출하 지시 그리고 출고 처리에 대한 지연을 예측을 해서 좀 이슈를 조기에 방지하실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판매 문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당 판매 오더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적을 해서 얼마나 지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디가 병목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한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출고 다음에 빌링이지만 임시 청구 문서 관리라고 하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필요한가를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객이랑 매출을 먼저 확정 지은 다음에 빌링을 쳐야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매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제 만약에 출하랑 빌링 사이에 한 단계 정도 중간 단계를 둬야 한다라고 하면 이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청구 문서를 만드실 수가 있고 이 임시 청구 문서를 승인을 하면 빌링이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임시 청구 문서를 PDF로 뽑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한테 이번 달 매출이 이겁니다 하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동의를 하면 그때 빌링을 처리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이제 내 외부 커뮤니케이션 또는 중간 점검을 위한 이런 스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구매 관리 영역은 어떤 변화 사항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P는 이제 구매 관리 업무의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S/4HANA의 구매 관리, 즉 MM 영역인데요. S/4HANA는 구매 기준 정보 관리라든지 아니면 조달 프로세스 그리고 분석 같은 구매 오퍼레이션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를 해서 공급업체 등록이라든지 뭐 변경, 전략적인 소싱, 조달 협업 이런 것들은 이제 전략적 협업 영역에 대해서는 SAP의 또 다른 솔루션인 아리바의 여러 기능을 통해서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매 영역에서 S/4HANA 2021의 변화사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소싱 프로세스랑 관련된 기능들이 강화가 돼서 좀 전사적으로 관리하는 공급업체 리스트뿐만 아니라 개별 담당자별로 선호하는 공급업체 리스트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자동화 측면에서는 아리바 네트워크랑 타이트한 연계를 통해서 소싱 지급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 그리고 셀프 서비스 요청에 대한 워크플로우 또 이제 서비스 입력서랑 정산 간의 이제 스마트 워크플로우까지 자동화를 통해서 높은 업무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4HANA로 오게 되면서 셀프 서비스 구매 요청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2021에는 이제 구매 요청 승인 워크플로우에 대한 부분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셀프 서비스 구매 요청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구매 요청자가 스스로 구매 요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죠. 이제는 이 구매 요청자가 구매 요청 이후에 이제 오더가 승인이 됐는지, 오더가 진행 중인지에 대한 이런 가시성을 갖고 만약에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 요청 관리 앱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구매 요청자는 내가 요청한 구매 내역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매 요청이 됐고 뭐 견적 요청으로 소싱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아직 뭐 협상 뭐 계약 전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프로세스 흐름별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견적 요청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지 또 지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한이 넘거나 아니면은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알람이 간다거나 아니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상황을 또 트래킹을 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에 있어서도 더 디테일한 수준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첨부된 파일이 인터널인지 아니면 외부 관계자들도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분류를 해서 컴플라이언스나 아니면 후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효과적으로 문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론 사용자가 구매 업무를 좀 직관적이고 손쉽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거버넌스 관점에서 확실하게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에스파나의 워크플로우 기능은 이제 IT 담당자뿐만 아니라 구매 담당자가 손쉽게 결제 프로세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뭐 구매 요청이라든지 구매 계약, 구매 오더 이렇게 주요 구매 문서별로 워크플로우를 정의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영업 영역이랑 마찬가지로 워크플로우에 대한 유효기간 관리, 뭐 개시 조건이라든지 뭐 승인권자 그리고 수신자, 역할 기반이나 사용자 기반으로 이러한 것들을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에스파나 2021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흐름 그리고 비즈니스 트렌드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서비타이제이션, 요즘 서비스화가 많이 이뤄지고 있죠. 우리 제품을 서비스화한다거나 솔루션화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MM 쪽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리바 그리고 외주 인력 관리 클라우드 솔루션인 필드글라스까지 이렇게 조달, 구매 관리 이 세 가지 솔루션이 연계가 돼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또 돌아가도록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에스파나 MM에서 발주를 만들게 되면 이 내역이 아리바로 공유가 돼서 협력업체에서 발주를 확인하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필드글라스에서는 그 내역을 기반으로 SOW, 즉 작업 명세서를 자동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실제 현장 작업자분들이 착수를 해서 서비스를 수행한 후에 이제 얼마나 서비스 작업을 수행하셨는지 시간을 입력을 하시게 되겠죠. 그렇게 입력된 내용이 다시 아리바를 통해서 ERP로 넘어와서 결국은 세금 계산서 정산 그리고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까지 이렇게 쭉 세 개 솔루션이 마치 하나처럼 어우러져서 엔드 투 엔드로 서비스 조달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이번에 2021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입력된 서비스 작업 시간이 잘못됐다거나 취소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미 발행된 송장도 취소를 하고 서비스 입력서도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모로 상당히 번거로움이 많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드글라스라든지 아리바랑 연계가 되어 있으면 이게 더 복잡한 과정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1에는 서비스 입력서 워크플로우 기능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자동 입고 기준으로 인보이싱 하겠다라고 세팅을 해 두시면 서비스 입력서라는 것을 입력을 했을 때 인보이스로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서비스 입력 시트가 변경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사용자 개입 없이도 인보이스까지 자동 취소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선호하는 공급업체 리스트 관리 기능도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공급업체 리스트라고 해서 회사 법령적으로 즉 전사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공급업체 리스트도 있고요. 또 만약에 나는 사무용품 구매 담당자로서 좀 별도의 공급업체 리스트를 관리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사용자별로 또 별도의 리스트를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회사 코드별로 자재 그룹별로 공급업체를 관리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리스트를 뭐 활성화한다던가 비활성화 하실 수도 있고 또 나만의 공급업체로 두다가 이제 전사 공급업체 리스트에 추가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공급업체 리스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공급업체 관리 기능인데요. 에스파나의 공급업체 평가 기능은 정량 평가뿐만 아니라
이제 정성평가와 평가 분석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를 위해서 평가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이제 평가표를 작성을 하신 후에 평가자에게 평가를 요청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평가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전체 평가 결과를 분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구매 품목, 그리고 납품 실적, 그리고 품질 점수가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업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위해서 평가 요소를 정의를 하고 또 가중치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평가 요소랑 가중치는 다시 이제 구매 범주별로 좀 설정을 해서 공급업체에 이제 정밀한 평가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정량평가랑 이제 평가 템플릿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정성평가 점수는 이렇게 인베디드 애널리틱스, 즉 에스포하나에 내장된 분석 기능을 통해서 전체 평가 점수를 이렇게 모니터링 하시고 또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SAP 에스포하나 클라우드에서는 재고 회전율 분석 레포트를 통해서 또 재고 금액 그리고 회전율 이 두 가지를 축으로 직관적으로 이제 군집 형태의 재고 그룹을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골칫덩어리인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재고 금액이 가장 크고 회전율이 가장 낮은 이 제품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월에 과다 입고가 발생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재고 수준이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재고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 앱 조회 기능을 통해서 세부 회전율 분석 레포트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지난 1년간의 재고 회전율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분석을 통해서 이제 향후 3개월의 재고 회전율 예측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가적으로 아래에 보시면 최근 1년간의 재고 소비 그리고 재고 수준 트렌드 차트를 확인을 하시고 해당 재고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러한 분석 리포트를 또 다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고 관리 측면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있는데요. 재고 관리는 현장이랑 좀 가까운 업무라서 보통 창고 관리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사용하는 웹 시스템을 별도로 따로 많이들 만드시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 회사가 그런 시스템이 없다. 아니면 뭐 현장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전산 재고랑 현장 재고를 직접 세서 비교를 하는 재고 실사 작업을 한다라고 하시면 예전에는 실사를 위해서 종이를 들고 나가서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이 종이를 다시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엑셀에 기입한 다음 이 엑셀에 입력한 내용을 또 업로드를 하셔서 전산 재고를 조정하는 형태로 재고 실사를 많이 처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죠.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 앱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핸드폰 카메라로 창고에 붙어 있는 바코드를 스캔을 하시고 수량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전산 재고와의 차이 수량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바로 차이를 계산해주는 이런 모바일 앱 기반의 재고 실사 프로세스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구매 분석 영역인데요. 이제 더 이상 분석을 위해서 별도의 분석계 시스템으로 추출할 필요 없이 이제 에스포하나 내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시고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KPI 모니터링 관점에서 좀 보시면 구매 업무의 KPI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성과 지표를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에스포하나에서 이런 주요 KPI를 PO리 런치패드라고 하는 것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앱의 타일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지표를 구성하는 상세 데이터를 더 드릴다운해서 조회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석 주제를 하나의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고 이제 다양한 분석 주제에 대해서 동일한 필터 조건을 적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안에 각각의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각각의 카드를 클릭하게 되면 각 세부 분석 화면으로 이동이 또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직접 레포트를 구성해보는 쿼리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린 이제 다양한 형태의 분석 레포트랑은 좀 다르게 이제 사전 정의된 별도의 레이아웃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뷰 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쿼리 브라우저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시스템 내에서 생성되어 있는 다양한 쿼리 뷰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구매 관리뿐만 아니라 에스파나 내에 있는 여러 모듈이랑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레포트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구매 관리 영역을 좀 필터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리스트들 중에서 지출 분석 쿼리를 찾아서 선택을 하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차원 분석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현재 시스템의 구매 오더 지출 금액을 구매 조직 그리고 그룹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열에다가 이렇게 연도 혹은 분기별로도 세분화해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차원을 열과 행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지표를 세분화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형태는 이렇게 표뿐만 아니라 차트 형태로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형태의 차트는 물론이고 또 차트의 축도 조정이 가능한데요. 이제 만약에 또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를 앞으로도 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싶다라고 하면 타일로 저장하기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이 앱에 그냥 들어가시기만 하면 이대로 보실 수 있도록 이제 나만의 타일 만들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생산관리 영역입니다. 먼저 생산관리 측면에서 좀 큰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가운데에 있는 게 바로 에스파나 영역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Plan to Product,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PP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제 에스파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지원하는 사양 관리, 그리고 납기 약속, 그리고 기존에는 SCM 영역에 있던 상세 스케줄링과 그리고 유한 생산 계획을 위한 PPDS 엔진이 에스파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공장 내의 재고 흐름을 좀 최적화하는 수요 기반 MRP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조 현장의 이제 MES 영역을 보시면 온프레미스 솔루션인 ME, MIR 그리고 플랜트 커넥티비티가 있고요. 최근에는 클라우드 솔루션인 디지털 매뉴팩처링 클라우드를 통해서 각 지역별 그리고 공장별로 제조 현장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DMC에서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과 함께 이제 ERP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하는 것을 지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설계 단계부터 계획 그리고 실적까지 엔드 투 엔드로 이제 생산 프로세스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생산관리 영역의 세부 변화 사항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 기준 정보 정합성 관리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생산 기준 정보 정합성 관리는 기존의 ERP에는 없던 기능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이거를 이제 CBO 개발을 통해서 마스터 정보 정합성을 관리를 해오셨었는데 S4하나에서는 이게 이제 표준 기능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MRP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봄이라든지 라우팅이라든지 생산 버전이라든지 이런 기준 정보들이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제품들이 요즘 전장화, 전기 장치화 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나 뭐 TV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전제품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10년, 20년 전에는 뭐 봄에다가 실물만 달아서 관리할 수 있으면 충분했지만 지금은 소프트웨어 역시 하나의 구성품으로서 봄에 달아서 관리할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많은 고객분들이 이걸 또 개발로 대체를 하셨지만
이제는 이렇게 표준 기능으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시면 이렇게 자재 유형으로 소프트웨어 비평가 자재 유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화면을 보시면 봄 유지보수 화면인데요. 10에서 100번까지는 실물 자재, 그리고 110, 120번은 시스템 구동을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해당 소프트웨어 자재에 대한 관리라든지 제약 조건을 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소프트웨어는 수불 관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재고 품목으로 봄에서 관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생산 계획이랑 좀 관련된 엔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요 관리를 통해서 생산 계획에 대한 인풋 정보를 받으면 생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제 기존의 시뮬레이션 영역에서 진행했던 중장기 계획인 LTP 같은 경우에는 유연하지가 않아서 1년에 한 번 돌리기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시로 돌릴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배치 잡으로 돌리던 MRP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가 10배 이상 향상된 MRP 라이브, 그리고 뭐 SR 리스트, 그리고 MRP 리스트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했던 작업은 사용자 중심의 업무를 유도하는 MRP 칵핏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적정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획을 좀 조정하던 그런 업무는 이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수요 기반 MRP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캐파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ERP에서 좀 굉장히 약했던 기능이라서 서드파티 솔루션을 사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엑셀로 대체를 하셨지만 이제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하는 PPDS까지 이 모든 거를 이제 S/4HANA라고 하는 단일 플랫폼에서 이제는 활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PMRP, MRP 라이브, 그리고 PPDS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중장기 생산 계획을 위한 예측형 MRP, PMRP인데요. 이제 중장기 수요, 캐파, 자재 계획을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계획 범위, 예를 들어서 어느 공장, 어느 제품을 하겠다라고 정하고 이제 봄을 전개를 해서 소요량 그리고 캐파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캐파 과부하라든지 과부하 여부라든지 아니면 자재 결품 예측이라든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MRP 라이브입니다. 기존의 MRP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MRP 실행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주로 야간 배치 작업으로 많이 진행을 하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항상 MRP는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결과값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MRP 라이브라는 것을 통해서 기존 ERP 대비 이제 한 10배 정도의 속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메모리 하나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덕분에 하루에도 몇 번씩 MRP를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자재 결품에 대한 위험을 좀 사전에 체크하고 방지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4HANA 클라우드에서는 손쉽게 자재에 대한 공급 이상 여부를 좀 모니터링하고 이제 향후에 결품이 예상되는 품목을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주 후부터 가용 재고가 이제 부족할 거다라고 경고가 뜬 제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직관적인 조회를 위해서 차트 형태로 좀 변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형태로 변환해서 보시면 이렇게 내역을 봤더니 오전에 입력된 고객 주문으로 인해서 이미 생산 중인 수량을 좀 감안하더라도 35개의 제품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지한 생산계획 담당자는 이제 해당 화면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MRP를 실행을 해서 소요량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제 부족분에 대한 생산 계획 오더를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인메모리 하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빠른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부담 없는 MRP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MRP 자재 예외 처리 기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4HANA는 업무가 사용자를 찾아가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주문이 취소된다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문을 기반으로 생성된 구매 오더 또는 생산 오더 같은 후속 오더에 대한 취소를 시스템이 알아서 제한을 합니다. 그 덕분에 이제 불필요한 자재 구매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생산을 줄이거나 방지하실 수 있게 되겠죠. S4하나에서는 이걸 시츄에이션 핸들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특정 비즈니스 상황을 인지를 하고 이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사용자가 할 수 있도록 알림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PPDS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 생산 스케줄링 그리고 유한 생산 계획을 위한 엔진이 기존에는 SCM 영역에 있다가 이제는 S4하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PPDS라고 하는 엔진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유한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엔진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이테크, 화학, 제약, 철강 이렇게 산업별로 특화 엔진이 또 함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또는 간트 차트 이렇게 편리한 UI 기반으로 최적화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 물론이고요. 이게 S4하나 안에 탑재가 되면서 이제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동일한 플랫폼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기준 정보상의 불일치 이슈라든지 인터페이스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을 사전에 방지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생산 실행 영역인데요. S4하나 생산 실행 영역의 많은 기능들이 이제 SAP의 차세대 UI인 피오리를 기반으로 이렇게 재구성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생산 실적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기능을 이렇게 앱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메모처럼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PC뿐만 아니라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한 사용자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산 실적이랑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표준 KPI를 조회를 하시고 세부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대표적으로 자재 스크랩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재별로 스크랩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자재 스크랩은 한 이 정도 발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고 계획값을 관리를 해뒀다라고 하면 이제 계획이랑 실제 실적을 비교를 하시고 그 차이값을 드릴다운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계획 대비 많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산까지 S4하나 로지스틱스, 즉 영업, 구매, 생산관리 측면에서의 주요 변화 사항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S4하나 물동 영역에서는 크게 딱 3가지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확장된 솔루션 커버리지죠. 이제 ERP 밖에 있던 기능과 산업 특화 기능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들이 코어로 들어오게 되면서 S4하나에서는 엔드투엔드로 더욱 확장된 솔루션 커버리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능화된 업무 프로세스인데요. 머신러닝이라든지 AI 같은 이런 신기술들이 S4하나의 수많은 업무 프로세스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이제 데모랑 함께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세션이 오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담당자가 좀 직접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S4하나 물동 영역의 이제 핵심 기능 그리고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세부적인 변화 사항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심플리피케이션 리스트를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리스트는 이제 ECC 대비 S4하나에서 기능 제한 그리고 다른 기능으로 대체된 사항들에 대한 리스트이고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하단에 이런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를 좀 요약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주요한 변화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뒀으니까요. 추후에 배포되는 발표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S4하나 물동 영역의 변화사항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관련된 질문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팀에서 바로바로 채팅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